예, 2학년 B반 최덕재 5주차 예, 구강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이렇게 벅차고 많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구강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가 총이치를 만들고 끝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총이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총이치가 그런 환자 구강 내에 잘 시작이 되어야지 그런, 그런 총이치를 만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구강 내에 그런 의치가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강 내의 해부학적인 구조부터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와 관련된 지식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그런 의치를 제대로 만들어서 환자 구강 내에 잘 시작할 수 있겠죠. 요번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상악, 무치악 모형이고요. 여기에 하악, 무치악 모형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이러이러하고 하악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이러이러하다. 각각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차이점들과 그 다음에 의치에 어떻게 형성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해부학적인 구조가 후에 의치에 어떻게 맞물려서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단 무치악 구강 내의 모습인데 이렇게 퇴축이 심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상악, 하악 둘 다. 이렇게 퇴축이 심한 상태에서 이 의치를 만들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한번 비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퇴축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양호한 상태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 이게 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각각 무엇이고 특징들은 무엇이고 의치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끼치는 영향은 어떠어떠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런 화학에서도 나타나는 해부학적인 특징들 네, 그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 잠깐 여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의치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버려지는 의치들입니다. 왜 버려지는지 당연히 위치가 좀 잘못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또 환자 구강 내에 잘 시적이 안 되고 그래서 쓸모가 없어져 버린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져서 쌓여진 것이겠죠. 왜 안 맞고 쓸모가 없어져 버렸을까? 요번 테마, 요번 프레젠테이션 테마를 비춰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의치가 잘못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요인,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상악 먼저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악 총이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주연을 구성하기 위해 이렇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 네, 아까 본 사진들 상악. 먼저 상악 순서대. 상악 순서대는 일단 위치부터 어디 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위치를 알고 있으면 저절로 상악 순서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갈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상악 양 중절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악 양 중절치에서 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입술을 한번 들어보시면 양 중절치 쪽에 사이 쪽에 줄 같은 점막 주름 띠 같은 게 있습니다. 입술을 들어야 잘 보일 수 있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양 중절치 사이 쪽에 이렇게 기준 쪽에 선 쪽에 위치하고 있대 이렇게 입술을 들었을 때 보이는 위치.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은순이행부라고 합니다. 이 치조제 부위와 입술 쪽으로 이렇게 이행되는 부위. 그 중에서도 중절치 사이의 기준선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상악순서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위. 여기가 이제 중절치 노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 중절치 사이 이 기준선을 따라서 치조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입술 부위까지 이렇게 딱 이행이 되는 이 은순 이행부에 위치해 있을 상악순서대입니다. 네, 이 부위가 바로 상악순서대가 위치할 자리입니다. 네, 협소대, 아까 순서대, 그러니까 중절치니까 순면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구치부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현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소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악협소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협소대의 위치. 순서대는 중절치 쪽에 순면 그 사이, 중절치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이 협소대는 소구치의 협측, 현면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순, 이행부 쪽에 위치했는데 이 은순 이행부가 아니라 이때는 은협 이행부겠죠. 사진을 일단 봐야겠습니다. 네, 예, 사진. 예, 여기가 은순 이행부에 위치해 있다면 여기는 은협 이행부라고 해야겠죠. 구치부 때는 현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소구치 쪽에 현면 쪽에 은협 이행부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도 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악협소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악순측전정이라는 또 요소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면 확실히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은순 이행부 쪽에 이 띠, 상악 순서대와 이 현면 쪽에 은협 이행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악 협소대 사이에 이 범위들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상악순전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구치부 이전까지는 순면이라고들 하니까 치아의 순면이라고 하니까 예, 상악의 순면 쪽에 있는 공간들 순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빈 공간들, 이 공간들이 다 전정, 순전정, 상악의 순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여기도 상악 순전정, 순전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전정도 있겠죠. 예, 협측 이 뒤쪽에 이 상악 협소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원심 쪽으로 이렇게 있는 공간들은 다 그러면 상악 협측 전정이라고 예,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협측 전정. 예, 그 다음에 설명드릴 요인은 바로 익돌상악절은입니다. 요거의 일단 위치부터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예, 저편골의 익상돌두와 상악결절, 이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상악의 뒤쪽에 상악 이 튀어나온 부위, 이 상악결절 이것 둘의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흔, 패여있는 부분 이 익돌 상악절흔이라고 하는데 예,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익돌 상악절흔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튀어나온 부위가 상악결절이 되겠고 그것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후방에 위치하고 있대 펴있는 부분이 아마 익돌 상악절흔이겠죠. 이 익돌 상악절흔이 좀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에 비해서. 왜 중요할까요? 예, 의치 만들 때 좀 기여하는 바가 커서 그렇습니다. 상악의 총이치를 만들 때 이제 만들되 범위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끝부분에 후연, 이 끝부분을 어디까지 연장해 주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익돌 상악절흔이. 그래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데 예, 상악총이치의 양, 측방, 후연 경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요인이 됩니다. 익돌 상악절흔이. 네. 그래서 그런 좀 중요한 특징을, 그런 중요한 기능을 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릴 해부학적인 구조 요인이 바로 국의 소화입니다. 예, 이 국의 쪽에 위치해 있는 소화, 쬐끔한 와, 국의 소화입니다. 네. 국의 소화의 위치가 좀 중요해요. 음. 사진을 먼저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 하얀 점이 바로 이 두 개 찍혀 있는 점이 바로 국의 소화입니다. 이 선이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정중국의 봉선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패여 있는 소화 부분, 국의 소화 거기에 예, 기준으로 해서 위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덧붙이자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좀 까만 부분 이 부분이 진동선이라고 또 후에 배울 회복적인 요인인데 다시 보면 이 정중국의 봉선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진동선 이게 진동선인데 진동선보다 2mm 전방에 위치해 있죠. 이게 2mm 정도 된다고 해요. 2mm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쬐끄만 소화들이 바로 국의 소화입니다. 요거의 해박적인 기능 아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사진부터 먼저 본 거거든요. 예. 위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구강 해부학적인 기능을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동선보다 2mm 전방 정도에 위치할 정도의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상 거기가 연조직입니다. 구개의 경조직과 연조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구강 해부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연조직 부위입니다. 연조직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개소화가. 구개소화는 이렇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위가 바로 진동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동선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동선도 또 다른 구강 해부학적인 구조 요인인데, 소리 낼 때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가 바로 첫 스타트의 부위가 바로 진동선입니다. 실제로 딱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좀 가상으로 이렇게 그은 선이라고 해서 가상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사진 보시면 예, 예, 여 부위가 바로 진동선이 됩니다. 진동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총이치 만들 때 그런 연장, 그런 상악 총이치를 뒷부분 어디까지 연장할 건지의 그런 기준선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진동선도 좀 기능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악 총이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그 상악의 또 다른 해부학적인 구조들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그런 구조 부분들은 총이치의 지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총이치를 만들 때 좀 직결되는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악 잔존 치조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잔존에 있는 치아들이 위치해 있는 그 평면, 그게 바로 치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 그냥 잔존 치조제입니다. 이 치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이 자리, 이 자리가 잔존 치조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악결절, 아까 익돌 상악절은에 그런 익돌 상악절은이라는 해부학적인 구조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상악결절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에 들어갔네요. 상악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절이니까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상악결절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양형이잖아요. 구강 내 해부학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양형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치에서는 어떻게 음형으로 패여있게 만들어줘야 이 결절 부위가 들어가겠죠. 이런 관계가 됩니다. 해부학적에서는 이렇게 양형, 그 다음에 의치는 음형으로 해줘야 딱 맞겠죠. 상악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위치 부분에서는 패여있게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상악결절 이렇게 그 부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양형, 음형의 관계를 잘 숙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악결절의 위치는 잔존치조제에서도 최후방에 위치해 있는 치조 튀어나인 부위, 치조 돌기 부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자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바로 상악결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절치유두고요. 절치유두, 또 다른 해부학적인 구조의 요인인데, 이 절치유두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치를 배열할 때, 특히 상학에서 중절치를 배열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부위가 바로 절치유두예요. 절치유두가 중절치 설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절치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중절치의 위치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절치를 잘 위치 선정을 잘 해줘야 나머지 치아들도 다 알맞게 배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중절치의 배열인데, 그런 중절치의 배열에 크게 이바지하는 부위가 절치유두입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큽니다. 절치유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여 있는 부분, 여기에 바로 절치유두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중절치가 딱딱 심어져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심어줄 때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중국의 봉선이라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치유두로부터 이 경국의 부위로 쭉 내려올 때 경국의 중앙부로 쭉 이어집니다. 정중국의 봉선이. 아까 국외소화라는 해부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중국의 봉선, 위치 설명할 때 정중국의 봉선을 언급했었는데, 바로 여기. 이게 절치유두면 절치유두로부터 시작해서 경국의 중앙부로 내려오는 이 선이 바로 정중국의 봉선입니다. 그 다음에 국의 추벽, 횡국의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혀로 경국의 중에서도 좀, 절치유두 쪽에 위치해 있는 그 부위로 혀를 이렇게 좀 감지해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의 추벽, 횡국의 주름이라고 합니다. 정중국의 봉선 좌우측으로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 그게 바로 국의 추벽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 이게 바로 국의 추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국의 공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의 위치는 이 국의 고리의 수평판, 이 수평판과 그 다음에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의 설측 치조돌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평판과 그 최후방 대구치의 설측 치조돌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부위가 바로 대구개공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악은 마무리 짓고, 이어서 빨리 하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 상악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하악에서도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총이치의 지지와 직결된 해부학적 구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순소대, 협소대. 먼저 순소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악의 중절치, 양중절치 부위의 순측 치은에 위치하고 있는 하악 순소대입니다. 사진 보면 여기가 하악 순소대입니다. 상악과 같은 개념입니다. 상악협소대도 이제 구치부 쪽은 현면이니까 현면의 은협 이행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대, 하악협소대입니다. 협소대 사진을 보면 이 위치, 제일소구치와 견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협소대입니다. 하악 순측전정, 상악과 같은 개념이니까 순측전정은 어디 위치해 있을까요? 하악 순소대와 하악 협소대 이렇게 범위 내에 있는 빈 공간이 바로 순측전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들, 바로 양측으로 있는 이 빈 공간이 바로 상악 순측전정. 그럼 그 후에 하악의 협소대들 원심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빈 공간이 바로 하악 협측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해부학적인 요인이 이제 나옵니다. 협측전정 넘어가고 이게 협측전정.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사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해부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바로 교근 지역입니다. 이건 조금 중요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하악 의치를 이렇게 시작해 봤을 때 그 의치의 뒤쪽 후방의 원심 협측 부위의 주연을 결정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교근 지역인데 이 부분이 교근이 수축이 이루어질 때 만약에 이 교근 부위가 수축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회복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껴져 있던 그 위치가 이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탈이 되어줄 때를 대비해서 위치상의 폭을 이렇게 줄여 주어야 그는 위치가 잘 붙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의치상의 폭을 줄여주게끔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 해박적인 위치 부위가 바로 교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해박적인 그런 구조와 그다음에 교근이 수축하는 그런 특성을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위치가 왜 그 부위에서 이탈이 잘 되고 하는지 후에 또 위치상의 폭을 얼마만큼 줄여줘야 되는지 그 부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줄여주고 신경 써줘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해줘야 될 부위인 것 같아요. 교근 지역은. 여기가 바로 교근 지역. 나중에 위치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여기에서 교근 수축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 위치가 이렇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 때문에 이 부위의 수축이 일어나서 그렇게 위치가 흔들거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어떻게 크기 조정, 폭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교근 지역의 위치와 교근 지역의 그런 수축하는 특성, 그 수축 특성, 그런 교근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시정될 수 있는 그 위치를 알맞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화학에서만 볼 수 있는 부위, 설소대. 우리가 혀를 딱 들어보면 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 바로 설소대입니다.
그리고 그 서열소대를 기점으로 혀를 들어 올렸을 때 빈 공간, 그 잔존치조제, 혀를 들어 올렸을 때와 그 혀와 잔존치조제, 하악, 잔존치조제 사이에 있는 빈 공간들, 그 공간, 그 공간이고 딱 설측 소대를 기점으로 해서 후방까지 이어지는 그런 빈 공간들이 바로 치조 설측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부위가 바로 치조 설측구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 화학 총이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라면 이제부터 또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총이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먼저 상하에도 잔존치조제가 있고 화학에도 물론 잔존치조제가 존재합니다. 네, 여기 부위가 잔존치조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구유용기 말씀드리면 구유용기 이어서 구유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용기는 또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총이치를 이제 만들 때 화학에서 그런 화학 의치를 만들 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부인데 어떤 곳에 기준이 되냐? 이제 화학의 교합 평면을 설정해 줄 때 이 구용기의 3분의 2에 맞춰서 교합 평면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구용기가 여기서 교합 평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도 그렇게 기준이 되고 또 구치 배열을 할 때도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를 만들 때 요 부위만 빼고 이렇게 덮어서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요 부위까지 덮어서 형성해 줘야 그런 의치의 유지와 지지의 기여를 의치의 알맞은 유지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부위까지 꼭 피계를 해서 나비치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위가 그런 의치를 만들 때 기준점과 동시에 의치의 유지와 지지에도 이렇게 기여를 해서 특히 매우 중요한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용기는. 그 다음에 이어서 협측봉과 협측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측봉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환자가 총이치를 껴서 교합을 할 때, 교합을 할 때 그런 교합압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교합압이 특히 어디에 많이 작용이 되느냐. 치조제에 물론 이렇게 압력이 되어지겠죠. 주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치조제. 그러면 그런 교합력의 부담을 또 치조제 부위에서도 특히 많이 받는 그런 교합력의 부담을 특히 많이 받는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 부위입니다. 여 부위가 바로 협측봉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교합이 될 때 잔존 치조제의 교합력이 이렇게 가해질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협측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위를 좀 더 해부학적인 전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자면 화학협소대, 여쯤에 위치하겠죠? 화학협소대와 교근지역의 전방부 사이에 있으며 내측으로는 잔존치조제정과 외측으로는 외사선, 그리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유용기,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것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협측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합력을 특히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측붕해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외사선. 협측붕의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잠깐 언급이 된 그 외사선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바로 외사선입니다. 여기는 하악잔존치조제의 그 중에서 구치부의 원심 협측에 하악지가 있죠.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그렇게 연장된 그 융선, 이 융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외사선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 해부학적인 요인은 20V입니다. 20V가 우리가 구강 해부학 시간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인데 네, 이 위치는 하악 제1소구치 혹은 제2소구치의 치근단 부위에 좀 뒤쪽에 그리고 외쪽에 위쪽 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입니다. 후에 상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인데 여기에 이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신경과 혈관을 담당하는 부위여서 해부학적으로 좀 중요한 부위입니다. 20V가. 그리고 이 부위가 좀 특징이 치조골이 이제 흡수가 진행이 될 때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이 될 때 이 20V도 바뀌어집니다. 그거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건 20V가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로 달리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조골의 흡수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그 의사가 무치약의 환자의 구강 상태를 볼 때, 즉 치조골의 흡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할 때 20V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네, 20V의 위치가 바로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20V가 해부학적 특성상.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치조골의 흡수가 그렇게 심할 때 심한 경우에는 이제 20V가 치조제 정상에까지 이렇게 가깝게 위치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치상이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면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완화법, 릴리프가 필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총이치를 만들 때 여 부위 20V에 맞춰서 릴리프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물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총이치를 제작할 때 그거를 신경 써서 제작을 해줍니다. 20V 같은 경우에는 그 20V의 위치에 맞춰서 그렇게 릴리프를 줍니다. 나중에 통증을 느낄 것을 대비해서 환자가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집니다. 각각의 상황들이, 특징들이.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절이니까 튀어나왔겠죠? 해부학적으로 튀어나왔어도 그럼 의치상에서는 음영으로 들어가 쪽에 형성을 해줘야겠죠. 설결절의 위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바로, 예, 설결절? 여기서는 외사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예, 잠깐 뒤로 넘어가서, 예, 설결절. 악설 골근 선이 있는데요. 이 악설 골근 선이 여기 여쪽에 악설 골근 여 부위를 보면 내측에 보면은 쭉 하악지에서부터 쭉 융기되는 부위, 이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악설 골근 선인데, 그 악설 골근 선에 있어도 후방에, 즉 이 정도의 후방이면 거의 하악 제3대 구치에 위치해 있는 그 정도의 후방인데, 그러면 그런 그 하악 제3대 구치 중에서 이쪽이 설측이니까 그 설측 부위가 좀 골융기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또 튀어나와 있는 이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설결절이라고 합니다. 설측에 위치하고 있는 결절. 이 위치가 좀 그렇게, 예, 후방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설결절의 위치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된 그 악설 골근선이 바로 여기, 그 하악골 하악체 내면에 그렇게 후상 방향으로 쭉 후상 방향으로 주행되는 그 융기 부위, 그 부위가 악설 골근선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해서 내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악지 쪽으로 후상 방향으로 주행되는 내측에 위치해 있는 선, 내사선. 네, 외측에 형성돼 있다면 그거는 외사선이라 할 수 있겠죠. 아까 협측pun의 위치 설명할 때 외사선 언급됐고요. 여기는 설결절 설명할 때 언급된 내사선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 하악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융기는, 이거는 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 하악체 내면, 하악체의 내면, 이 하악체잖아요. 이 하악체의 내면, 이 내 쪽에, 내측에 견치와 소구치 근처에 골융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견치와 소구치 쪽에 이렇게 내측에 형성되는 이 융기 부분들,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 하악 융기가 왜 발생이 되느냐? 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대합치와 이, 이 대합치와 이렇게 교합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이 교합압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치주 조직에까지 이렇게 교합압이 고스란히 오버되게 적용이 돼서 그 치주 그 잇몸이 그 교합압을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융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버되는 교합압이 작용이 되느냐? 가장 큰 좀 일반적인 사례는 바로 이갈입니다. 예, 이렇게 잘 때 특히 이갈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갈이를 아주 심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치아에, 즉 치주 조직에 직결되게끔 교합압이 오버되게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교합압이 이렇게 잇몸에 고스란히 전해져서, 오버되게 전해져서 이렇게 이런 하악융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좀 일반적인
발생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갈이. 네, 그렇게 화학 융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해서 상학과 화학의 협학적인 구조를 크게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구강의 협학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협학적인 구조까지 잘 이해를 해야 후에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잘 맞는 총이치를 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엔 환자 내에 알맞은 의치를 재현해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기공사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파생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해라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 이런 구강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예, 되게 공부하면서도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